일리아스 12권에서는 그리스 군이 트로이 군을 방어하기 위해 세운 방벽과 파놓은 호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트로이 군은 이 방벽을 허물려고 하고 그리스 군은 이 방벽이 허물어지면 트로이 군이 그리스 전함에 불을 지르며 초토화할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군 의사 2명이 모두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리스 군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공격에 가담하는 것과도 비슷한 예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 군들이 방벽을 쌓을 때 신들에게 헤카톤베를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세이돈이 화를 내자 제우스는 포세이돈에게 트로이 군이 패하고 그리스 군이 귀양하게 되면 흔적도 없이 강물로 쓸어내려 버리라고 명령했듯이 훗날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방벽을 둘러싸고 두 진영 간의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군은 헥토르에 쫓겨 그리스군의 방벽 쪽으로 도주하고 있습니다. 헥토르가 그리스군이 파놓은 호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말들이 무서워서 호를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트로이 전사 폴리다마스가 헥토르에게 호를 건너는 길이 좁기 때문에 마른 시종들을 시켜 호 옆에 대기시키고 보병으로 하여금 밀집 대형을 이루고 전진하자고 조언하였고 헥토르는 그의 조언에 따릅니다. 트로이군은 5부대로 정렬하여 밀집 대형을 이루었고 각 부대의 지휘자들을 따랐습니다. 트로이 전사 모두 폴리다마스의 요청에 따라 말을 대기시키고 보병으로 출전했는데 아시오스만은 말을 끌고 그리스 진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가 그리스 함선들의 왼쪽을 향해 달려갔는데 그곳은 그리스군들이 통행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퇴각하는 그리스군들이 그쪽 문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오스는 문간에서 그리스 용장 폴리포이테스와 레온테우스를 맞닥뜨립니다. 아시오스 부대는 무서운 함성을 지르며 그리스군의 방벽을 향해 곧장 달려갑니다. 방벽 위에 있는 그리스 전사들은 전함들을 지키기 위해 돌덩이들을 집어던집니다. 얼마나 열심히 던졌던지 돌덩이들이 마치 눈송이처럼 떨어진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시오스는 그리스 용장 폴리포이테스와 레온테우스가 문 앞에 당당하게 서 있어서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자 제우스를 원망합니다. 아시오스 전차 부대는 폴리포이테스와 레온테우스에 의해 죽음을 맞았으며 아시오스도 그리스 전사 이도메네우스의 창에 맞아 죽게 됩니다. 방벽 이곳 저곳에서 무시무시한 불길이 치솟게 되자 그리스 편을 들던 신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갑자기 헥토르를 따르던 트로이 전사들이 공격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왼쪽 방향으로 날아가는 독수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독수리는 시뻘건 뱀을 움켜잡고 있었는데 그 뱀이 독수리의 가슴을 물었고 고통을 느낀 독수리는 뱀을 트로이 전사 무리들 한가운데로 떨어뜨리고 소리내어 울며 날아갑니다. 그 전조를 보고 트로이 전사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폴리다마스는 헥토르에게 트로이 전사들의 많은 죽음이 예견된다고 하면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폴리다마스의 제안에 헥토르는 제우스가 자신에게 영광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새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든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전투를 회피하거나 다른 전사들을 동요하게 한다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트로이 전사들은 그리스 진영이 탑의 버팀목들을 지뢰로 들어 올리려고 했고 그리스 전사들은 흉벽의 틈을 방패로 메우면서 다가오는 트로이 전사에게 공격을 퍼붓는 등 두 진영 간의 치열한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때 그리스 용장 두아이아스는 탑들 위를 돌아다니며 전사들의 싸움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우스는 트로이 동맹군을 이끌고 있는 사르페돈을 격려합니다. 사르페돈은 트로이 동맹군으로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료 글라우코스에게 자신들이 위키아에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혜택을 받는 만큼 그에 걸맞게 전투에서 본보기가 되자고 말하였고 글라우코스도 사르페돈의 뜻을 받아들여서 두 사람은 위키아인들을 이끌고 곧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트로이 동맹군인 사르페돈과 글라우코스를 본 그리스 전사 메네스테우스는 두려움을 느꼈고 자신을 도와줄 전사를 찾다가 두아이아스와 테오크로스를 발견합니다. 그는 전령 토오테스를 시켜 두아이아스와 테오크로스를 불러오게 합니다. 전령 토오테스의 부탁을 받은 아이아스는 그의 아우인 명궁 테오크로스와 함께 메네스테우스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텔라몬의 아이아스는 트로이 전사 에피클레스를 돌덩이로 쳐서 죽였고 테오크로스는 화살로 글라우코스의 어깨를 맞춥니다. 글라우코스는 자신이 화살을 맞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재빨리 방벽에서 물러납니다. 사르페돈은 그리스 전사 알카마온을 창으로 죽이고 나서
두 손으로 그리스군의 방벽을 잡아당기자 이미 많이 허물어져 있던 방벽이 모두 무너집니다. 그러자 아이아스와 테오크로스가 동시에 사르페돈에게 달려들었으나 제우스가 자신의 아들인 사르페돈을 보호해줍니다. 그리스 전사 아이아스는 사르페돈의 방패를 찔렀으나 뚫지는 못했습니다. 사르페돈은 약간 물러나며 위키아인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리키아인들여, 어째서 그대들은 열화 같은 투지를 이토록 늦추는가? 내 아무리 강력하기로 혼자서 방벽을 돌파하여 함선들로 가는 길을 열기는 어렵소. 자, 나를 따르시오. 여러 사람이 함께 할수록 더 나은 법이니까. 이렇게 하여 방벽을 둘러싸고 돌파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두 진영 간의 격전이 일어났고 두 진영의 전사들은 많은 희생을 당합니다. 마침내 제우스가 헥토르에게 영광을 내리니 그가 제일 먼저 방벽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는 트로이 전사들에게 방벽을 돌파해서 그리스 진영의 함선에 불을 던지라고 외칩니다. 헥토르는 거대한 돌덩이를 들고 문짝을 부수었고 트로이 전사들은 일부는 문으로 들어갔고 일부는 방벽을 뛰어넘어 그리스 진영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리스 전사들은 속수무책으로 함선들 쪽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일리아스 12권에서는 트로이를 돕기 위해 동맹군으로 출전한 위키아의 사르페돈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었으며 그리스 진영의 방벽이 무너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 진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일리아스 12권을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